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 중인 배보상 기준이 나이와 직업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4.3 단체와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이 정부 검토안에 대해서 4.3 유족회 입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고희범 4.3 유족회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가 의뢰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관련 용역이 이달 말로 이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지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검토 사항이 알려졌어요. 네. 그럼 이 검토안에 대해서 행안부가 그 유족회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물었던 건가요? 설명회 형식으로 그 유족회의 역대 회장들 그리고 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두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을 공개했고 유족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알려진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하던데 배보상 기준으로 손해 3분설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예, 그게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 그래서 치료비 같은 거,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 세 부분을 배상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거죠. 이 설명해 주신 손해 3분설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배보상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건데 그 원칙 아래 지금 뭐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위자료 또 일실이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배보상 범주로 이제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의료지원금이라든지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이제 위자료랑 일실이익 이 두 가지인데 그렇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윤곽이 잡혀가고 있나요?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지급한다 하는 그 원칙은 확인이 됐고 그 비율이나 액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네. 네. 그럼 4.3 단체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제시된 일실이익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그거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받지 못한 수익 그 말인데 법률 용어로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상실이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두 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호프만식 그 개수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나이, 직업, 그다음에 근로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남은 일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 네. 당시의 수입은 1954년도에 전국 평균 임금을 산정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1954년도에 잡힌 전국 평균 임금 그리고 근로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에서 55세까지로 해서 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일실이익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호프만식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산업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진 손해액 산정 방법인데 농업사회이든 4.3 당시의 제주의 산업 구조나 당시의 제주인들의 생활 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호프만식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 하는 거고 우선. 두 번째는 직업과 나이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이 손해액 산정 액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삼천교육대에 대한 그 배상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사이든 사람이 7천만 원을 받았고 또 적은 사람은 2천만 원 밖에 못 받고 그래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상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차등 지급이 될 경우 이거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고 특별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법원에서 그 배보상 할 때 마련했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그 진실화해규명위원회 여기서 그 진실 규명 결정서 이거 내려진 사건들의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때 2007년도에 울산 보도연맹 유족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모든 희생자들이 다 승소해서 똑같이 받았어요. 이때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8484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후에 제주도의 예비금속 피해자의 유족들도 같은 소송을 해가지고 똑같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3,2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게 아니라 똑같이 거기에는 이제 적용이 됐던 거네요. 근데 이번 검토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어떤 나이나 직업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유족회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다른 대안 같은 건 있을까요? 그 4.3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일괄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희생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건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아가거나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취지가. 네. 그러니까 나이와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결정이 돼야 한다는 거. 그거죠.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서는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제 그 김두왕 할아버지가 450일간 옥살이를 한 데 대한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액수가 1억 5,462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형사보상을 받았던 분들의 유족들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39명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10월 7일 날 선고할 예정이에요. 네. 이때도 아마 8484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판도 없이 현장에서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못 받죠. 옥살이를 한 분들은 형사보상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도 없이 학살을 당한 분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하고 어느 분의 피해가 더 크냐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행한 분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그 배상 액수를 결정해야지 자칫하면 그 명예회복 차원의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모욕을 안겨줄 수 있겠다. 자칫하면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번 용역에서는 배보상 청구권자의 범위와 또 지급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구권자의 범위는 뭐 배우자 또 뭐 직계손 형제도 없는 경우에는 5천 이내 반개 혈족까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급 방법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형편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할 수 있는 거. 이 내용이었죠. 부모가 다 희생되고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런 유족들의 경우는 뭐 조부모에게 호적이 입증됐다. 아주 전혀 엉뚱한 다른 분들 가족으로 호적이 입적된 경우들이 있어서 유가족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는데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는 판결로 결정을 해야지 위원회 의결만으로 가족 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가족관계 등록법의 특례 규정을 두어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 재산이나 신분관계 이런 걸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행안부의 배보상 기준 마련이 뭐 4.3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사 사건에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서 혹시 유족회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국가배상금의 지급은 그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거다 하는 그런 전제에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명예회복 그런 조치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 액수의 배상이 마땅하다. 네. 그런 것이고 배상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유족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상에도 차별을 둔다. 글쎄요, 이게 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행정에서 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좀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